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 전반전이 끝나자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들어갔고 수십 명의 스태프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대 장치가 설치되고 경기장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최초의 공식 하프타임 쇼. 마돈나, 저스틴 비버, 샤키라와 함께 무대에 오른 또 하나의 공동 헤드라이너. 대한민국의 7 아티스트 BTS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공식 영상과 팬캠, 의상 사진, 해외 반응 영상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공식 중계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을 위해 바꾼 가사,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의상, 7 멤버를 뜻하는 등번호, 일주일 만에 완성된 소품, 그리고 하프타임 쇼 전체는 비판하면서도 BTS의 무대만큼은 인정한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까지. 지금부터 BTS의 월드컵 무대에서 많은 사람이 놓쳤던 사실 1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BTS는 축하 공연에 잠깐 초대된 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FIFA와 글로벌 시티즌은 2026년 5월 공식 발표를 통해 마돈나, 샤키라, BTS가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공동으로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저스틴 비버까지 공동 헤드라이너로 합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연과 공동 헤드라이너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동 헤드라이너는 공연의 이름과 흥행을 책임지는 대표 아티스트를 뜻합니다. BTS는 수많은 공연자 가운데 잠시 등장한 K-팝 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와 함께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하프타임 쇼를 대표하는 4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국 가수가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섰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공연을 대표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체 공연은 화려해 보였지만 BTS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분 45초였습니다. 이날 음악 공연 전체 길이는 약 11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마돈나, 구스타보 두다멜과 오케스트라, 머펫 밴드, BTS, 저스틴 비버, 샤키라, 버나보이와 어린이 합창단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돈나가 뮤직으로 시작했고 오케스트라와 머펫이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 BTS가 등장해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습니다. 이후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 버나보이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BTS가 여러 곡을 부르는 단독 무대가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한 곡뿐이라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1분 45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BTS는 노래와 안무, 의상과 가사에 월드컵만을 위한 장치를 넣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장면에 더 많은 의미를 압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BTS는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다이너마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MIC 드롭, IDOL, FIRE, OM처럼 더 강렬한 곡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왜 다른 곡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였느냐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결승전 관객의 대부분은 BTS 콘서트에 온 팬들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객들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BTS 최초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이자 영어권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BTS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전주만으로도 BTS를 잘 모르는 관객까지 즉시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실제로 레디트에서도 BTS의 다른 노래를 원하는 의견과 함께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선택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날 곡 선택은 기존 팬들만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전 세계 축구 관객을 몇 초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 비는 탁구를 축구로 바꿨습니다. 팬들이 공연 직후 가장 빠르게 찾아낸 장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래 가사에는 아이스티와 탁구 게임을 언급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무대에서 비는 탁구를 뜻하는 핑퐁 대신 축구를 뜻하는 풋법을 넣어 불렀습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수없이 불렀던 기존 노래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날 월드컵 결승전을 위해 가사를 직접 축구 버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공식 중계에서는 음악과 환호성이 섞여 이 변화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팬캠과 고음질 영상을 반복해서 본 팬들이 가사 변화를 찾아냈고 관련 영상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다섯 번째, 정국도 자신의 가사를 축구에 맞게 바꿨습니다. 원래 다이너마이트에는 드럼을 차라는 의미의 킥 더 드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국은 월드컵 공연에서 이를 공을 차라는 의미의 킥 더 볼로 바꿨습니다. 비의 풋볼 과정국의 킥 더 볼, 서로 떨어진 두 부분이 모두 축구를 향하도록 수정된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사람이 가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무대 준비 과정에서 월드컵 버전의 가사를 함께 설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만 BTS나 비파가 가사 변경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실제 공연에서 두 가사가 축구에 맞게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팬들이 감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분 45초짜리 무대였지만 BTS는 평소 공연 영상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경기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의상 색상은 우연히 빨강과 검정, 흰색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BTS 멤버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의 의상을 입었지만 전체 색상은 빨강, 검정, 흰색으로 연결됐습니다. 틴 보그는 이 색상 조합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한국 축구 응원 문화에 대한 경의를 담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드컵 무대라고 해서 모든 멤버가 똑같은 축구 유니폼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국과 비는 레이싱 재킷을 연상시키는 가죽 의상을 입었고 RM과 진은 트랙슈트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슈가, 지민, 제이홉은 축구 유니폼에 가까운 상의를 착용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은 유지하면서도 전체 화면에서는 하나의 팀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로고보다 먼저 보인 것은 대한민국 축구를 떠올리게 하는 색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일부 멤버의 유니폼에는 숫자 7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민과 제이홉이 착용한 의상에서 특히 선명하게 확인된 숫자입니다. 축구에서 등번호 7번은 스타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BTS에게 7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정국 7명이 함께해야 완성되는 BTS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BTS는 2020년 정규 앨범 제목에도 Map of the Soul 7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완전체 공백 이후 다시 7명이 함께 선 월드컵 무대에서도 숫자 7이 등장했습니다. FIFA나 소속사가 등번호의 의미를 별도의 공식 설명문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패션 매체들은 이 숫자를 7멤버와 그룹의 역사를 기리는 장치로 해석했습니다. 팬들이 숫자 7이 보이는 순간을 캡처해 공유한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슈가의 의상에는 대한민국 붉은 악마를 떠올리게 하는 문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틴 보그는 슈가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엠블럼이 들어간 의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슈가는 평소 축구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보여온 멤버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멤버가 한국 응원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의상을 입은 것입니다. 무대에 태극기를 직접 펼치지는 않았지만 색상과 문양 안에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넣었습니다. 한국을 크게 외치기보다 세계의 관객이 의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멤버들의 몸에는 실제 축구 심판이 사용하는 호루라기를 연상시키는 장식도 있었습니다. 진과 비, 슈가는 색 호루라기 모양의 펜던트를 착용했습니다. 제이홉은 비슷한 장식을 허리 부분에 달았습니다. 공연 중에는 너무 작아서 쉽게 보이지 않았지만 무대 사진이 공개된 뒤 팬들이 세부 장식을 확대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색상만 축구에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번호, 붉은 악마 문양, 호루라기까지 축구와 관련된 디테일이 이상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연 영상을 한번 보는 것보다 고화질 사진을 확대해봤을 때 더 많은. 열 번째, RM의 의상은 뉴저지의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다시 제작됐습니다. RM의 의상을 만든 사람은 런던의 독립 브랜드 루더를 운영하는 디자이너 마리 루더였습니다. GQ 인터뷰에 따르면 BTS의 스타일링 팀은 공연 약 2주 반 전에 처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컬렉션의 의상을 빌리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여름 더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강한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춰야 하는 RM에게 기존 의상은 너무 무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디자이너는 원래 디자인을 더 가볍게 바꾼 맞춤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단순한 검은색과 빨간색 상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감 온도와 움직임까지 고려해 월드컵 무대용으로 다시 만든 옷이었습니다. 레디트에서는 멤버들이 어떻게 저 더위 속에서 땀에 흠뻑 젖지 않았느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가 바로 이 가벼운 맞춤 제작에 숨어 있었습니다. 11번째, 진과 지민의 벨트는 공연 일주일 전에 제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멤버의 맞춤 벨트를 만든 디자이너는 이든 탄이었습니다. GQ 인터뷰에서 그는 월드컵 공연 약 7일 전에 작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결승전이지만 모든 의상이 몇 달 전부터 완성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소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든 탄은 평소에도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비해 여분의 벨트와 금속 장식을 준비해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물이 진과 지민이 착용한 무대 의상으로 완성됐습니다. 팬들이 보는 공연은 2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장면을 위해 디자이너들은 마감 직전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12번째, BTS 스타일링 팀은 대형 브랜드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RM의 의상을 만든 루더와 진과 지민의 벨트를 만든 이든 탄은 세계적인 명품 기업이 아니라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디자이너였습니다. 마리 루더는 GQ와의 인터뷰에서 BTS 스타일링 팀이 대형 브랜드의 옷만 찾지 않고 독립 브랜드를 지원하려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다음 날 두 디자이너의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BTS 팬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옷을 만들었는지 조사하고 디자이너의 계정을 찾아내고 작업물을 다른 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마리 루더는
BTS 팬들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질문한 뒤 완벽하게 홍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든탄 역시 갑자기 쏟아진 관심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BTS가 의상을 몇 분간 입은 것만으로 독립 디자이너들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13번째, 공식 공연 영상은 공개 약 4일 만에 1800만 조회를 넘어섰습니다. FIFA가 유튜브에 공개한 BTS 하프타임 쇼 전체 영상은 공개 직후 빠르게 조회수가 상승했습니다. 검색 시점인 7월 23일 기준 약 1800만 회가 표시됐습니다. 공연 시간이 약 1분 45초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이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FIFA 공식 영상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BTS 팬캠, 가사 변경 장면, 의상 분석, 해외 리액션, 그리고 2022년 전국과 2026년 BTS를 비교한 영상들이 별도로 확산됐습니다. 공식 영상 하나의 조회수만으로 전체 화제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됐습니다. 특히 가사 변경과 숫자 7, 붉은 악마 문양처럼 다시 봐야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반복 시청을 유도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한번 보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을 찾는 콘텐츠가 된 것입니다. 14번째, 해외 반응은 모두가 극찬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프타임 쇼 전체에 대한 반응은 강하게 갈렸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의 일반적인 하프타임은 15분입니다. 그러나 이날 음악 공연은 약 11분이었고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전체 휴식은 약 27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월드컵을 슈퍼볼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끊었다는 지적도 나왔고 너무 많은 스타를 짧은 시간에 배치해 공연의 연결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레디트에서도 첫 하프타임 쇼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또는 축구의 미국화가 걱정된다 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반응을 숨기고 전 세계가 열광했다고만 말하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은 공연 전체를 비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BTS는 재미있었고 축구 관련 가사 변경은 귀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BTS가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이해한 무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TS와 샤키라가 공연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쇼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BTS의 에너지와 무대 목적은 인정한 것입니다. BTS가 이미 자신들을 좋아하는 아미 앞에서만 공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프타임 쇼를 원하지 않았던 축구 팬들까지 포함된 가장 까다로운 관객 앞에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15번째, 이 무대의 시작은 사실 2022년 카타르에 있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정국은 드리머스를 불렀습니다. 당시 정국은 한국 가수 최초로 월드컵 공식 개막식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정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피, 그리고 정국 7명이 함께 BTS 완전체로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정국 1명이 열었던 문을 2026년에는 7멤버가 함께 통과한 것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 이날 의상에도 숫자 7이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월드컵 무대가 BTS 완전체의 무대로 이어졌고 7명을 상징하는 숫자가 멤버들의 등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 최초의 하프타임 쇼, 공동 헤드라이너 BTS, 약 1분 45초의 공연. 축구에 맞게 바꾼 두 개의 가사, 대한민국 축구를 떠올리게 하는 빨강과 검정 그리고 흰색, 붉은 악마 문양, 호루라기 장식, 그리고 7명을 상징하는 등번호 7. 이 모든 요소는 우연히 한 화면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BTS의 무대는 짧았지만 다시 볼수록 새로운 이야기가 발견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공연이 끝난 뒤에도 조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가사를 다시 들었고 의상을 확대했으며 팬캠 속 표정과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디자이너를 찾아냈고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을 번역했으며 2022년 전국의 무대와 2026년 7멤버의 모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3년 작은 무대에서 출발한 7명이 13년 뒤 월드컵 결승전의 공동 헤드라이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하프타임 쇼 전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긴 휴식 시간과 공연 구성은 비판받았습니다. BTS의 공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 하나 생겼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BTS 7멤버가 함께 섰습니다.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와 나란히 공연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1분 45초를 평소의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월드컵에서만 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바꿨습니다. 팬들이 이 공연을 한 번만 보고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화려한 무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장면마다 BTS와 아미가 함께 지나온 시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구가 축구로 바뀌고 드럼 이공으로 바뀌고 의상에는 한국 축구의 색과 붉은 악마가 들어갔으며 등에는 7명을 뜻하는 숫자 7이 새겨졌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1명이 섰던 월드컵 무대, 2026년에는 7명이 함께 섰습니다.
BTS의 월드컵 공연이 팬들에게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